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대전 최고의 독서 전도사,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이란 직함을 하나 또 다루셨네요. 강신철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 교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네. 근데 그 복잡한 직함 붙이지 말고. 아니 본인이 그 직함 맡았다고 자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자랑한 건 아니고. 올해는 교수 협의회장도 됐고 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러니까 네. 자랑하셨잖아요. 아니 푸념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네. 근데 어제 그 계룡문고 이동선 사장님이 새로운 별명을 하나 줬어요. 교수님께요? 네. 인간 수면제? 꿈을 나르는 책 아저씨. 네, 가서 1인 시위 해야겠네요. 책 할아버지 아니세요? 네. 아니. 아직은 아저씨. 아니, 저기 손주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책에 관한 하는 아저씨. 알겠습니다. 아저씨. 네, 청년 아니고 아저씨. 네. 다시 우리가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하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책 한 권 하실래요 해가지고 그 교수님 같이 했던 그 장미림이라든지 화폐선생 이런 건 지금도 청취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계속 좀 봐주세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제 교수님이 또 모델링이라는 걸 창실하셔가지고 또 그 모델링 광판을 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모델링이 이제 다 떨어졌죠. 모델링은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세요. 예, 혼자 가시고요. 우리 책으로 돌아왔고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책이 사피엔스라는 책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사피엔스 맞죠? 그렇죠. 혹시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피엔스? 영어 아니에요? 뭐 그냥 사피엔스지. 김성희 팀 혹시 아세요? 영어 발음?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영어 아니었어요? 영어 아니에요. 세피언스? 세이피언스라고 합니다. 네, 세이피언스. 네. 아셨죠? 김성희 팀장님? 예, 세이피언스. 사피엔스가 아무튼 그거죠? 네. 네, 죄송합니다. 유발, 이름이 특이해요. 유발, 노아 하라리. 유발 하라리라고 보통 하죠. 유발 하라리, 노아 하라리라는 분인데 일단은 이분 저자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유발 하라리 이분 이제 옥스퍼드대를 나왔고요. 석학이죠. 천재예요. 원래는 이분은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 그것도 중세. 중세. 네. 중세 전쟁사 전공. 그 사피엔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고고학이나 뭐 아니면 인류학 그죠.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책 내용도 뭐 90%가 과학 이야기고. 네. 근데 사실 이 책과 연관된 또 하나 책이 한 3년 전인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던 그 총균세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총균세. 지금도 서울대 필독서일 중에 거예요. 하나죠. 총균세. 이 아저씨는 아까 별걸 다 하는 아저씨 필독서 엄청 좋아해. 그 책도 분량이 이거보다 더 두껍죠. 총균세 그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쓴. 그 사람은 과학자인데 역사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 책을 썼고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과학을 공부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거죠. 역사학자가 보는 역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응용 역사, 응용 과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다른 학문이 가미돼서. 어쨌든 요새 이제 빅히스토리라는 말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빅히스토리라는 그 주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그런 독서 모임 뭐 책도 있고 거기 이게 다 이게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책. 그러니까 그 범위가 다루는 범위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원래는 역사학자인데 과학의 관점에서 저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거고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대 교수예요. 지금 뭐 역사학과 교수죠. 네. 되게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워낙 또 말을 잘해서 이게 우리나라 그 김용옥 교수님, 도올 김용옥 교수님이 한때 KBS에 이렇게 시리즈 강의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내가 어떤 조상들의 그 핏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이 책
그 바로 뒤에 연결된 게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네. 이야기인데 이 책은 주로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그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얘기를 이제 다룬 이야기고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아까 뭐 제레 다이아몬드의 그 총균세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많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책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독특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좀 사람들의 이렇게 상식에 그게 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써놔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사실은 하나의 종이잖아요. 스페시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인류의 기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인류라고 지칭하는 그러니까 두뇌를 가진 와이즈만. 근데 얘네들이 사피엔스라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어떻게 인류를 지구를 이제 지배하게 되었는가 뭐 이런 관점을 뭐 이렇게 서술해 나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왜 호모는 데우스를 그러니까 호모데우스는 호모를 붙이고 그게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호모가. 근데 여기서는 팀장님 왜 호모를 빼고 사피엔스라고 했을까? 제목부터가 좀 도발적인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인류를 얘기할 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호모를 띄고 사피엔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호모 뭐 이렉투스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호모 관련 사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촌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지금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찌 보면 대단히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사촌들을 아주 막말로 얘기하면 다 제거한 거죠. 살해하고 우리만 자기 혼자만 거니까. 살아남은 거죠. 종족, 그러니까, 유사한 종족을 다 그러니까 인간과 없애버리고. 같은 종족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호모 사피엔스의 바로 직전에 유럽 그 대륙에 많이 살았던 네안데르탈인, 니안더살스 영어로. 네안데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는 말을 씁시다. 네안데르탈인. 그 네안데르탈인이 체격도 좋고 덩치도 뭐 아주 힘도 세고 육체적으로 상당히 강했는데 그렇다고 뭐 머리 사이즈나 이런 게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보다 작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종은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이제 살아남은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래요? 이분이 생각하는? 뒷담화래요. 뒷담화. 네. 뒷담화? 뒷담화. 여기 가장 키워드입니다. 네, 우리 지금 이게 되게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뒷담화예요. 앞담화가 아니고 앞담화가 아니고 뒷담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지어내는 그 능력. 사실 그게 뭐 지난번에 뭐 우리 시리즈로 했던 것들 그 모델링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모델링에서도 없던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능력 때문에 다른 종에 비해서 상당히 그 뭐 지구도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었고. 뒷담화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뒷담화 그러니까 팩트만 이야기하면 뒷담화라고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되게 누구를 헐뜯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뒷담화가 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긴 있죠. 한데 제가 얼핏 생각에는 뒷담화 여기서 말하는 뒷담화는 그런 막 남 헐뜯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것도 이제 포함한 거고. 결속력이 좀 더 뭔가 강해지는 뒷담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이런 거 결속력을 있잖아요. 갖게 된 인간이 그러니까 다른 종에 비해서 그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사자나 뭐 호랑이 이런 그 옛날에는 뭐 아주 거대한 동물들이 많이 살았었대요. 맘모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종들을 다 이기고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협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뒷담화 혼자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는 사람들끼리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할 때 공통적으로 믿는 바가 있어야 같이 협력을 하지. 그냥 뭐 우리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거 가상의 맞아요. 적을 만들고 맞아요. 저거를 물리쳐야만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사적인 자리에서 그 팩트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정보 전달은 잘 되겠지만은 가상의 어떤 일을 꾸미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담화가 주로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내서 사람을 헐뜯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현실적인 게 아니라 미래에 뭔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그거에 이제 발전된 형태가 종교도 사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리수를 점점 늘려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무리를 늘려나가는 그 어떤 결속력을 위한 그 수단이 이제 그런 뒷담화가 대표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것들의 산물들이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의 발달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이 사피엔스는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 것 그렇죠. 같거든요. 하나가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 그리고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짤막짤막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할 얘기가 해주실까요? 엄청 많은데 이제 짧게 얘기하죠. 책 봐요 얼마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책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아유, 교수님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저 화폐 전쟁 때 생각나요. 그때 편집하고 생각하면 우리 녹음 되게 길게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아유, 네, 얼른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라고 지금 해야 되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겁먹지 마시고 이게 빅히스토리 하면 무슨 대단한 뭐 인류 고고학이니 뭐 과학 이야기 나오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사실 주제죠. 주제는 어려운데 그걸 되게 쉽게 써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읽으면 무슨 소설책 읽듯이 쭉 이렇게 빠져들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 책의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인간이 원시 수렵 사회에서 살던 그 형태에서 그러니까 농업 그 사회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 그 다른 동물하고 이렇게 다르게 이제 변한 게 바로 언어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서부터 아까 뒷담화라고 하는 일종의 그 상상의 질서, 없는데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종들이 같이 모여서 뭐를 모의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 이야기로는 한 150명 정도까지는 특별한 정보통신 수단 없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 숫자래요. 그게 근데 150명 이상 넘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생겨야 돼서 생긴 게 이제 문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혁명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아주 극적인 얘기가 농업혁명은 사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발달사를 보면은 원시 채집 사회에서 그 되게 뭐랄까 식량도 이렇게 저장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막 이동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근데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은 식량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정착해 살 수도 있고. 그치, 정착해 살 수도 있고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장점만을 우리가 이렇게 봐왔었는데 사실은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국가라는 것이 생기면은 그런 농업혁명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행복했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학혁명 맨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즘에 산업 뭐 사회 과학혁명 이런 걸 겪으면서 되게 편리해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점점 어찌 보면 이 집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정착을 할 수 있고 하는 장점들도 있었지만은 인간의 어떤 행복 측면에서 보면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도 좀 많아졌을 노동 것 시간이 같고. 대폭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하죠. 수렵 이런 거 할 때는 필요할 때만 가서 일하면 되는데 네. 저장을 위해서 잉여 재산이 생기니까 계급도 좀 생겼을 것 같고. 이 책 읽고 이제 이렇게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필리핀 갔다 오니까 그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문명의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 뭐랄까 농사를 3모작 4모작이 가능하대요. 거기는 네, 근데 안 하고 그냥 한번 농사져서 먹을 게 생기면은 내버려 두고 그냥 논대요. 근데 사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3모작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생산량을 많이 늘려가지고 해서, 비축을 해놓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희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을 이 사람은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혁명의 일종의 그런 부정적 측면들을 사회적으로 한번 풀어봤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업혁명이 가져온 것들이 그
여러 가지 상상의 질서들이 나왔는데 이제 법과 제도, 뭐 국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교라는 게 이제 아주 본격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는 거죠. 농업에서 자기 농토를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려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수렵 시대에는 많이 적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가버리면 돼요. 다른 데로 이주해 버리면 되는데 농업 사회가 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을 다 뺏기니까. 여기를 버릴 수가 없다. 지켜야 그러니까 이제 된다. 전쟁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의 시작은 농업혁명부터 시작을 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게 어찌 보면은 현대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된 거죠. 그래서 이제 1500년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제 과학혁명 이후의 사회인데 과학혁명도 기간은 짧지만 변화의 속도는 엄청 빨랐고 그 결과로 뭐 인구들이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량이 뭐 생산이 많이 늘어났죠. 과학혁명의 결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의 신화에 지금 짓눌려 살고 있고 뭔가 어느 정부도 민주 정부군 뭐 그 저기 보수 정부군 상관없이 무슨 정권을 잡으면은 성장을 해야 된다.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그게 하고. 그 사람의 무슨 성과의 지표이고. 척도가 되고 이런 그 오류에 사실 빠진 게 이게 과학혁명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성장에 대한 그 뭐 사회적 관심도 별로 없었고 누가 그 국가를 통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땅을 뭐 차지해서 국민들에게 편하게 먹여 살렸냐 이게 척도지 성장을 경제적으로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자연적 제한을 그 생각을 했지 그렇게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떤 종교, 그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이 결탁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성장 논리를 계속 발전시키고 인간들은 계속 그 성장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하고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은 퇴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결국은 공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이런 얘기가 생각도. 이제 그 다음 책에 나오는 거죠. 기계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지금도 터미네이터 무슨 영화. 맞아. 왜 웃어요? 맞잖아. 제네시스 그거 있잖아. 왜? 4차 산업혁명을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LNG 발전소 짓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점들은 많이 부각을 시키고 이제 청년 취업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니까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 등장을 하면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질 거다는 또 이야기는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근데 글로 치닫고 있죠. 모든 지금 사회 그 역량이 4차 산업혁명으로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그쪽으로 치닫고 있는 거 이런 거의 위험성도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지적을 해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룬 게 호모데우스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넘어오고 농경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종교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한 2000년 가까이 역사가 이어지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유사 이래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 기간에 속하는 거고 이제 한 1500년대부터 이 과학혁명이라는 게 본격화되면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 그 과학혁명의 폐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멸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의 어떤 기대를 만드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 맨 마지막에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연 조건이나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생명의 한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뭔가를 추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도 내 몸의 본능이라든가 어떤 그 기본적인 뭐 성적 욕구라든가 뭐 식욕이라든가 이런 범위가 욕망의 한계였는데 이제는 그 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서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는 그걸 희망으로 욕망으로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그 과학 발전으로 인한 오만 방자함을 꾸짖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에 담겨 있죠. 알겠습니다. 그 긴 책을 이렇게 짧게 잘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하고 싶은 말 몇 가지 있어요. 이 책을 읽을 때 그 키워드 문장이 있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역사 책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빅히스토리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조망을 했는데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또 특이한 게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라는 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라서 역사를 공부한다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것이 필연성이 있다면 법칙이 있으니까 미래에도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온고이 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역사적 관점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냥 우연의 그 산물일 뿐이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바뀌었을 때 그 이후에 전개될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세상도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래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라. 아주 그 역사의 중요한 관점을 얘기한 거 이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유심히 우리 독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린 것 같고요. 네. 교수님이 워낙 말씀을 길게 하시는 분이셔 갖고 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좋기도 하면서 동시에 야 이거 편집할 때 자막 넣으려면 난 죽어났다 그런 걱정을 살짝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경야독의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이자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교수이신 강신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4주 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꿈을 나르는 책 아저씨. 꿈을 나르는 책 아저씨. 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상기 팀장님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처음 해보셨는데. 오늘 많이 배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책 소개가 많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읽었던 것들이 나와서 좀 더 운이 필독서.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주 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와주세요. 화면 보니까 무서워. 모자이크 처리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예, 고생하셨습니다.